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요즘에 구독자가 늘어서 관심들이 너무 많이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감사 영상이라고 만두 사진을 올렸는데 조금 부끄럽기도 하고요. 하지만 뭐 많이들 봐주셔서 악플들 안 달고 많이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뭐 영상을 앞으로 시청해 주시는 만큼 계속해서 찍을 겁니다. 계속해서 찍을 거고 컨텐츠도 계속 연구할 거고요. 그래서 뭔가 조금 교육에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은 무조건 찾아 헤매겠습니다. 제 독단적인 생각이 아니라 수많은 자료들을 수집해서 그리고 많은 좋은 정보들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당신이 수학을 못하는 진짜 이유 내지는 수학을 못하는 학생들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특징들이 아주 많기 때문에 일단 영상을 몇 가지로 나눠서 오늘 영상에서 1편으로 찍고 다음에 또 2편으로 찍고 더 되면 3편으로 찍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학을 못하는 학생들의 특징 첫 번째 자,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집은 종류별로 있는 대로 다 삽니다. 집이 거의 서점 수준입니다. 좋다는 교재는 다 산다. 자, 왜 사게 되느냐? 특히 고등학교 뭐 첫 시험을 치고 시험을 망했습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친구가 무엇을 풀고 있는지를 보게 되죠. 그러면 기가 팔랑팔랑 해가지고 자, 얘가 보는 걸 또 삽니다. 아, 이거 보면 얘처럼 되겠지? 하면서 교재를 삽니다. 교재를 사서 맨 앞장에다가 열심히 열공 시작 이렇게 하면서 파이팅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한 달 후에 보면 성적이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또 실망을 하죠. 그래서 또 옆에를 보니까 또 이거 다른 걸 보거든요. 그러니까 또 기가 팔랑팔랑 해가지고 또 한 권을 삽니다. 그 책을 사서 또 열심히 열공 시작하면서 또 교재를 완전 바꿔버립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거 풀다가 저거 풀다가 산만하고요. 전혀 수학에 대해서 갈피를 잡지를 못합니다. 한 권만을 일단 기본서로 삼아서 문제집 여러 권 푸는 건 괜찮은데 기본서를 자꾸 바꾼다거나 이건 나쁘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자꾸만 이거 봤다가 저거 봤다가 뭐 맞죠? 시중교재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소룡이 한 명언이 있어요. 이소룡은 다들 아시죠? 무술의 달인 이소룡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100가지 아니 1000가지 발차기를 할 줄 아는 사람은 무섭지가 않다. 하지만 한 가지 발차기를 1000번 연습한 사람은 무섭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이소룡이 뭐 철학자는 아니지만 정말 무술로서 성공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공부에도 적용이 될 것 같아요. 1000가지 책을 본 사람보다 한 가지 책을 1000번 본 사람이 훨씬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또 비슷하게 생각해보면 상담을 오신 학부모님들도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우리 아이는 이 책도 보고요, 저 책도 보고요 했는데 성적이 안 올라요. 이런 학부모님들은 이소룡의 표현을 빌리자면 무섭지 않아요. 이 학생은 수학을 못하는 학생이에요. 그런데 학부모님께서 우리 아이가 지금 기본서를 완벽하게 3회독, 4회독을 하고요. 심화교재로 지금 올릴지 안 올릴지가 조금 고민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학부모님들은 무서워요. 사실은. 아, 이 공부를 제대로 시키고 계시는구나. 아시겠죠? 제가 무섭다는 말은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아, 공부를 제대로 시키는 올바른 길을 가고 계시는구나. 이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스스로 풀어보지 않고 학원 선생님 풀이에만 계속 의존하고 또는 답지를, 해설지를 펼쳐봐서 해설지에 의존하는 학생. 스스로 푸는 거, 풀어보지 않고 말이죠. 스스로 푸는 게 핵심입니다. 스스로 풀어봐야 되는데 수학을 못하는 학생들은 스스로 풀어보지 않고 선생님 설명에만 의존해요. 설명에만 의존해요. 그리고 해설지를 의존합니다. 자, 그래서 기본 문제에 대해서는 학원 설명을 당연히 드려야겠죠. 학원을 다니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요. 기본적인 이론이나 설명은 어떤 효율적이면 학원을 다니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그 기본적인 이론을 학원 선생님 설명을 완벽하게 듣고
과제가 나갔을 때, 과제가 중요해요. 과제가 나갔을 때 임하는 태도가 말이죠. 아, 쉽게 별표를 치고 선생님 설명이나 들어야지? 이렇게 하는 학생이랑, 아, 이 문제를, 아, 처음 보는 문제지만 약간 심화가 들어간 문제죠. 아, 이렇게 한번 생각해볼까? 이렇게 계속 이렇게 연구를 해보는 이런 태도가 있어야지 수학이 잘하게 되지. 아, 이거 별표 쳐서 그냥 손쉽게 선생님 설명 듣고 뭐 그냥 끝내야지 하는 학생들, 아니면 해설지를 보고 금방 탁 보고 아, 이해되니까 넘어가는 학생들, 이런 학생들은 100% 제가 수학을 못하는 학생입니다. 학부모님들이 일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있어요. 우리 아이는 수학을 공부를 많이 하는데도 성적이 오르지 않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대체로 그런 학생들이 특징이 수학 공부를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대체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방금 수학을 공부를 한 적이 없어요. 단지 학원을 많이 다니고 학원 선생님께 의존하고 답지에 의존해서 많이 한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거지, 그것은 수학 공부가 아닙니다. 수학 공부를 1도 안 했어요. 맨날 답지 보고 외우는 학생 있죠. 걔는 수학 공부 1번도 안 한 거예요. 아시겠죠? 수학 공부를 많이 했는데 우리 아이가 성적이 안 올라요. 이거 아닙니다. 말이 틀린 말입니다. 얘는 수학 공부를 한 적이 없어요. 너무 강력하게 또 말씀을 드렸네요. 자,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또 수학의 정석 홍성대 선생님께서 인터뷰를 하신 부분이 있는데, 예전에 이렇게 물어봤어요, 기자가. 자녀분들은 어떻게 수학을 가르치나요? 이렇게 하니까 대답이 뭔지 아세요? 저는 가르쳐 본 적이 없습니다입니다. 정작 본인의 자녀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만큼 수학은 스스로 생각하면 풀리는 거라는 거죠. 그게 교육 철학인 거죠. 그 좋은 책을 쓰신 분도 교육은 이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홍성대 교수님의 자녀분께서 제가 알기로 서울대학교 수학과 교수님을 하시는 걸로 아는데, 그 자녀분의 동생이 뭐 언니한테 이렇게 뭐 물어봤을 때 대답을 어떻게 해주냐, 연습장이랑 필기구 가져와 주면서 조금 더 한 번 더 생각해봐, 이렇게 한대요. 그만큼 수학은 스스로 생각해야 되는 과목입니다. 자, 항상 명심하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수학을 못하는 학생들의 특징, 뭐 수학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도 못하는 학생의 특징일 수 있어요. 세 번째는 학교 선생님 수업을 무시한다. 매일 학원에 와서 학교 선생님 욕하는 친구도 있어요. 뭐 괜찮아요. 뭐 스트레스 풀자고 하는 거니까 괜찮은데, 뭐 그 정도를 떠나서 일단 선생님을 무시해요. 수업을 안 들어요. 우리 학교 선생님은 왜 선생님보다 월등히 수업을 못 할까요? 뭐 이런 것들. 뭐 제가 잘한다는 게 아니라 그런 푸념들을 늘어놓는 친구들은 실제로 실력이 뭐 학교 선생님이 더 떨어질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고, 만약에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거는 왜 그러냐면, 저는 수학을 가르친 세월이 있잖아요.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은 뭐 신임 선생님도 계실 수 있고, 뭐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그 다음에 학교에 어떤 잡무가 많아요. 그러니까 뭐 업무, 수학적인 외적 수업 이외의 어떤 잡무들이 많아요. 제 여동생이 현직 고등학교 수학 선생님이라서 제가 잘 압니다. 그래서 잡무들이 많다라는 사실. 그래서 뭐 수학 실력이 떨어지냐, 뭐 떨어질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출제는, 학교 내신 출제는 선생님이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내주신 프린트 이런 거 안 챙기는 학생들 있죠. 선생님 수업을 당연히 무시하니까 안 챙기겠죠. 그거를 뭐 시험 하루 전날에 가져와서 선생님 풀어주세요, 내지는 뭐 시험 끝나고 나서 아, 프린트 있었네, 이렇게 하는 학생들 대체로 수학 못합니다. 다른 과목도 못하겠지만요. 학교 선생님 수업을 실제로 정말 출제하는 그분의 은연중에 던져주는 말씀들을 잘 듣고 캐치를 하세요. 그것들을 챙겨 나가야 됩니다. 실제로 출제하시는 분이 갑입니다. 갑. 아무리 학원 선생님 100번 떠들어봤자 결국 출제는 선생님이 한다는 사실 명심하시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명언을 빠뜨렸네요. 명언을 항상 하나를 하는데 명언을 빠뜨려서 다시 앉아서 찍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달을 맞아서 어머니에 대한 어떤 격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머니는 우리가
기댈 사람이 아니라 어디에 기댄다는 것 자체가 필요 없도록 해주는 존재다. 다시, 어머니는 우리가 기댈 존재가 아니라 어디에 기댄다는 것 자체를 필요 없게 만드는 존재이다. 감사합니다.